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과학자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본성이다, 본성이다. 본성이 이렇게 쓰죠, 그죠? 근본본, 성질이죠. 과학의 근본이 되는 성질. 어떤 것들이 있다. 과학의 근본이 되는 성질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과학의 본성, 근본이 되는 성질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보다 가변적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의 본성은 무엇이고 과학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과학의 본성은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 또는 과학적 방법 요런데 과학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은 실제로 이걸 과학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더 다양하죠.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곳에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말고 수행하는 활동과 산출물로만 과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구성원의 합의와 같은 사회적 요인, 과학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협의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광의의 개념을 보고요. 다양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보는데 과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과학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 한번 볼게요. 중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 연구, 과학적 탐구, 각급 학교, 과학 교수 학습 등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근데 학생들이 획득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실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념과 크게 다를 수가 있다. 실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과학의 본성은요. 우리가 너무 좁은 범위, 그죠?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을 탐구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만 보는데 실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심리적 요인, 창의성,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도 다 본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5개념과 실제 과학적 개념이 기술되어 있다. 요 뒤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항상 과학이라고 하는 건 스님이 뭐라 그랬죠? 잠정적 참이다라고 했죠. 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죠. 절대적인 것이 없고 항상 가변적이고 변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본성 및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며 그 의미도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과학의 본성 및 과학자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5개념과 실제 개념입니다. 자, 5개념. 과학과 과학적 방법으로 절대적 증명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우리가요, 절대적이란 말은 과학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그죠? 현재에서는 이게 참일 수도 있지만, 그죠? 현재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는 이게 참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축적되고, 더 많은 수학이나 더 많은 어떤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임을 검증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 연구의 결론은 정확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요. 100% 맞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요. 이 그래프 주변에 있다가
이렇게 튀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이런 것들 보고 일반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그죠? 정확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나 양에 따라 증거에 바탕을 두어 도출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과학은 뭐한다? 변한다. 과학과 과학적 방법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 과학이 정답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맞지만 감성적으로는 이게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모든 질문에 모두 답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모든 과학 지식은 실험과 자료의 수집을 통해 생성된다. 실험과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생성된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화설이나 대륙 이동설과 같은 과학적 개념은 관찰한 현상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으로 구상한 설명이죠. 그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모든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자, 과학적 법칙은 절대적 진리다. 얘기했죠. 과학적 법칙은 한계를 지니며 언제라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실험은 과학 지식에 이르는 핵심적인 길이다. 실험이 여러분들 모든 과학 지식에 이르는 핵심적인 길은 아니죠.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은 연역적 탐구의 가장 핵심이지만 귀납적 탐구에 가면요. 관찰, 분석, 상상,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이걸로 통해서도 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과학 기술은 통일하지 않죠. 예? 과학의 응용이 과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과학의 본성이라고 되는데요. 자, 과학적 세계관은 어떠냐? 과학의 본성에서 과학적 세계관은 세계는 이해될 만하다. 과학적 개념은 변한다. 과학 지식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시된다. 과학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지 답하지 못한다. 앞에서 내용들을 세계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과학적 탐구. 과학은 증거를 요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은 논리와 상상력, 창의력의 혼합이다. 과학은 설명하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과학자는 편견을 확인하고 회피해야 됩니다. 과학은 비권위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천동설, 지동설 나왔을 때요. 자, 지구가 돈다 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종교적인 개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종교적 탄압을 받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굉장히 과학은 권위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쫙 포진해 있고 이 이론에 대치되는 이론을 발표하게 되면 과학자에서 매장이 당하고 이랬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과학은 비권위적이다. 인간입니다. 인간. 과학은 복잡한 사회적 활동이다. 과학은 교육기관에서 다루는 학문적 과목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과학은 윤리적 원리를 통제를 받아 수행한다. 과학자는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공공의 일에 참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통적 견해. 사람들마다 다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100가지 중에서 90가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10가지 정도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다. 과학은 실험적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의존한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 이론이죠, 이론.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론의 바탕에서 막 얘기를 했고, 이 일반 상대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치 휨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 피치 힘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개기일식 옆에서 별이 관측되는 것을 증거를 제출했죠.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과학은 보편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방법, 즉 과학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만 형성되거나 검증되지 않으며, 그죠? 실험을 통해서만 형성되거나 검증되지 않으며 귀납법이나 가설 영역법 등도 적용되어야 된다. 과학과 기술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당연히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겠죠. 어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 지식이 태동해야 되듯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 지식은 도덕과 관계없다. 기술에 적용되지 않는 한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 기계에 들어가는 과학적 원리는요 도덕과는 상관없죠.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과학적 지식 자체는 선과 악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거에서 응용이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 나감으로써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냐 나쁜 쪽으로 발전시키냐. 여러분들 핵폭탄도 똑같죠. 그죠? 핵폭탄도 똑같죠. 그 과학적 개념은 좋은 쪽으로 쓰면 과학적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어낼 때 좋은 쪽으로 쓰면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죠. 그죠? 그걸 나쁜 쪽으로 쓰면 뭐가 되죠?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죠? 과학적 관념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 또는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그 시대의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겠죠. 과학은. 과학자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동료평가와 반복 실험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게 옳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통일한 과학자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동료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 실험실에 가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우리 실험실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공통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공통적 견해와 과학적 세계관, 과학적 탐구, 인간 기획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5개념과 현대적 의미의 실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